제6화 개떡 같은 연봉 인상. 정래 씨는 출근하자마자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다. 제품을 파악하자마자 무리 없이 2개의 바쁜 라인을 맡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옆 라인을 도와줄 정도였다. 그 뛰어난 솜씨에 부장은 입이 벌어졌고 통일부에 신고해서 대상 지원이 되면 당해 연도의 임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에 당장 다른 탈북자들도 찾아보자 할 정도였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회사는 장년 인턴과 청년 인턴으로 사람을 고용하고 있어서 대상 지원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내 말에도 저 정도만 해주면 지원금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부장의 말에 나 역시 공감하는 바이긴 했다.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태국에서 각기 2년 정도씩을 살았다는 명래 씨는 태국말과 중국어도 간단한 정도라면 할 수 있어서 나라별 텃세가 어느 정도는 있는 외국 여직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그래도 나를 믿고 이곳까지 온 사람이어서 주말에 밥을 한번 사야겠다고 약속을 잡으려 했는데 주말엔 약속이 있다는 말에 다음에 기회를 한번 보자는 말로 대신하고서는 팀장의 사무를 교육했다. 사흘 내내 다른 것은 시키지 않고 재고 파악만 시키자 사무는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닌가를 의심했는데 내가 사무가 물어오는 모든 소모품의 재원과 필요량, 현재의 개수와 하루 소요량과 언제 주문을 해야 하는지를 서류를 보지도 않고 대답하자 그 다음부턴 군말 없이 재고 파악을 하기 시작했지만 사무가 파악해오는 재고는 언제나 조금씩은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확인하느라 내 업무가 늘어날 뿐이었다. 사무가 잘하는 일도 있긴 했다. 사무는 사람을 대하는 데에는 몹시 익숙해서 우리가 납품처가 되는 도급 업체와의 미팅 정도는 사무가 대신 맡아줘서 내 일이 줄었다. 사무가 출근하면서 팀장도 부장도 빨리빨리 퇴근하게 되면서 퇴근 이후의 시간을 충실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대단히 편해진 부분이었다. 스트레스가 좀 줄어서 그런지 이명도 전에 비교하면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들기도 해서 어쨌거나 사람이 하나 늘어서 내게 손해가 가는 부분은 없었다. 반품률도 납기 지체도 내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보고 난 후 거의 최저 수준이었다. 하루에 서너 번씩 내가 전 라인을 돌면서 기계에서 배출되는 제품들을 검수하면서 생긴 변화였다. 눈이 좋아지며 확실하게 그 부분은 개선이 되었다. 아주 작은 실점 같은 것도 난 쉽게 찾아냈는데 검수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회사에서의 내 입지는 더 커졌다. 연말이 되어가면서 나의 내년 연봉이 어떻게 될지가 회사 내에서 상당한 화제거리가 되었다. 인상분이 거의 없을 거라는 팀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 주지 못하면 은밀한 통로로 보너스라도 받아야 한다 생각했다. 내가 한 해 동안 줄인 불량률은 적어도 전년 대비 3억 원 이상이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 할 일을 다 해야 하고 검수부터 사무 업무가 모두 내 업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입장은 조금 달랐다. 사람의 가치는 누군가 그 자리에 대신 섰을 때 그만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가에 따라 다 정해져야 한다. 나는 회사에서 사장을 제외하고는 가장 가치가 있는 직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거기에다 난 업무 외에 근무가 많았다. 최근 2개월을 생각하면 난 다른 사람의 거의 1.7배는 일하고 있었다. 업무 처리 속도가 매우 빠름에도 불구하고 난 일이 많았다. 이래저래 연봉 인상의 조건은 충분했다. 난 심지어 원청업체에서도 주목받고 있었다. 생산 조건을 조율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공장에 방문했다가 일이 생겼다. 생산부 대리의 시간이 맞지 않아 기다리는 도중 검수실에 인사를 하러 갔다가 검수실 직원도 잡아내지 못한 다른 업체의 분량을 내가 족족 잡아냈기 때문이었다. 여러모로 내게 조건들이 유리해지고 있었다. 이 즈음에선 다른 것은 몰라도 제품 검수에 있어서는 인류의 실력이다 라는 것을 자부하고 있었고 회사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자리 잡는 것도 전혀 어렵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난 뚜렷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몹시 성실한 직원이었다. 그리고 난 이런 나를 제대로 평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사장의 부름을 받은 것은 연말이 다 되어서였다. 사장은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었다. 우선 로비력이 몹시 뛰어난 사람이었다. 대기업의 제품들을 로비 영업을 통해 몹시 쉽게 끌어왔다. 우리 회사가 이만한 규모를 갖추는 데 있어서 단연 제1의 공헌자였다. 심지어 대기업의 회장들이나 국회의원들과도 형님, 동생 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 반면에 업무 능력이 그만큼 좋은 것에 반비례해서 상당히 옛날 사람이라 직원들이 회사에 있어서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었다.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사장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미친놈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밤까지 일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 때문이었다. 이리 와서 앉지. 이 과장 요새 수고가 많다고? 네 사장님. 원희 엄마 팀장의 사모에게서 말은 많이 듣고 있어. 명철이 자식이 자네 밥만 닮아도 소원이 없겠는데 말이야. 앞으로 많이 좀 가르쳐 주라고. 김 팀장도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7시도 되지 않아서 출근할 때가 많습니다. 자네는 그것보다 더 빨리 출근하지 않나? 그리고 노력이야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 잘해야 말이지. 내가 이 과장을 이렇게 부른 건 말이야. 고마워서 말이야. 이거 가지고 가서 부모님 고기근이라도 한번 사드려. 부담 갖지 말고. 봉투는 두둑했다. 사장의 좁은 배포를 알고 있었지만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었다. 10만 원이나 20만 원이 들었어도 어쨌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을 내게 준 것만으로도 뭔가 충족되는 면이 있었다. 사장에게서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나와서 기숙사 내 방 안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펴본 봉투엔 5만 원권 20장이 들어있었다.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이것으로 연봉 협상을 마치는 것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연봉은 아마도 인상되지 않을 것이다.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내 가치를 똑바로 평가한다면 이렇게 돈을 써서는 안 된다. 마음을 굳혀야 했다. 실망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망한 게 맞았다. 회사를 떠날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제대로 된 내 가치를 찾고 싶었다. 100만 원의 용처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난 100만 원으로 전체 회식을 하기로 했다. 다음 날 난 100만 원으로 출장 뷔페를 불렀다. 직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난 사장님이 주신 금일봉으로 이 뷔페를 시켰고 앞으로 화이팅해서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했고 외국인 직원들은 몹시 즐거워했다. 관리 직원들끼리의 회식은 한 번씩 있었고 각 나라별로 이따금씩 모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회사 전 직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100만 원이 아깝지 않았다. 모두가 로또에 미쳤던 누적 당첨금이 800억 원이 모였던 로또 광풍기에도 난 복권을 사본 적이 없었다. 불로소득이 생기면 모두와 함께 나누어야 탈이 없다. 내 이런 조치에 직원들은 좋아했지만 김 팀장은 몹시 서운해했다. 직원들과 밥을 먹는 것도 거기에 금일봉을 쓰는 순간에도 자신과 상익이 없었다는 것에 기분이 상했던 것이다. 자기도 얼마든지 돈을 보탤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인기를 끌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난 그저 나 혼자 잘해서 성과가 난 것이 아닌데 나 혼자 금일봉을 먹을 수 없었다는 말로 대답했는데 정론인 내 말에도 그리 공감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사장은 뒤늦게 참석해서 나의 의기를 칭찬했지만 사장도 내 조처에 그다지 좋아하는 눈치를 보이지는 않았다. 회식을 진심으로 즐기는 관리직은 저녁밥을 먹지 않은 성팀장과 직원들 일이라며 항상 쌍지팡이를 들고 나서는 생산부장 정도였다. 이틀이 지난 후 김 팀장은 나를 불렀고 내 다음 연봉이 기본급에서 매월 10만 원을 올렸다고 전해줬고 난 두말 없이 받아들였다. 그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팀장이 미리 언지를 준 부분도 있어서 서운하다는 표정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팀장은 내가 아무 말 없이 선선히 연봉안을 받아들이자 오히려 놀라는 눈치였지만 난 그냥 수긍하고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팀장은 나가는 나를 잡고 다른 관리 직원들 중 월급 인상을 한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 비밀을 유지해 줄 것을 부탁했고, 난 그런 사정이 있다면 나도 월급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김 팀장의 대답을 듣지 않고 나와버렸다. 뭔가 속이 차지 않았다. 이명 쪽으로 유명한 원주에 한의병원이 있었다. 난 회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한번 입원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문제였다. 무엇인가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월요일 아침에는 사장님을 포함한 전체 경영진 회의가 열린다. 말석이나마 나도 자리에 참석하는데 난 그 자리에서 이번 문제를 꺼냈다. 물론 몇 개의 전제를 깔았다. 우선 최대 원청업체가 휴무기가 있는 1월에 다녀오겠으며 이번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서류 업무를 마치고 갈 것이며 가기 전 팀장의 사모에게 확실한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번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다녀오겠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실장이 내게 물었다. 그래서 며칠이나 다녀오겠다고? 2주 정도는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즘 같으면 이명이 너무 심해서 업무에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회의처럼 여기저기서 동시에 말이 들리면 못 듣는 부분도 30% 정도가 넘기도 하고요. 거기 가면 낫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통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전혀 낫지 않으니까 한번 한방에 의지하고 싶어서요. 입원을 꼭 해야 한대? 문의를 해봤는데 2주 코스가 있다고 해서요. 무급이고 뭐고 이 과장 네가 2주 동안 빠지면 업무 공백이 엄청날 텐데. 괜찮습니다. 저 들어오기 전에 다 팀장님이 하시던 일들이고. 염대리. 팀장 사모는 결국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대리를 달았다. 염대리도 그 기간까지는 업무에 숙달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거 다녀와라. 사람이 몸은 나아가며 일을 해야지. 사장의 묵직한 한마디로 내 입원이 결정됐다. 부장도 실장도 모두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사장의 말은 절대적이어서 난 입원의 기회를 다시 얻어내고 말았다.